땅과 하늘 그 어디에서 단 한 발로 적의 심장을 노린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겸비한 702 특공연대 저격반. 전시에는 지역대를 도와 지원 사격 및 활용 유도를 해줄 수 있고, 대테러 임무로는 국지 도발 상황 시 작전 지역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격반장이 임무를 수행 중인 달인.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해 평소 누구보다 체력 단련에 힘써온 결과 6번 주최 2023 헬스 뿜뿜 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100일 동안의 도전간에 이제 중심이 됐었고, 그리고 팀원들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는 저격반장 문지원 중사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다 왔다! 파이팅! 파이팅! 탄탄한 팀워크로 언제 어디서나 임무 수행 가능한 특급 저격수를 구현한다. 육군 최초의 저격반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달인. 702 특공연대 저격반장 문지연 중사를 지금 소개합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이 군단의 특수임무를 수행 중인 불사조 부대 702 특공연대입니다. 우리 부대는 군단의 승리를 위해서 적을 식별하고 활용 유도하고, 그래서 저희는 불사조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육각형 인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저는 우리 부대를 육각형 부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공연대는 적의 발바닥 가시입니다. 적의 걸음마다 고통을 주고 적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부대입니다. 다재다능함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화목은 물론 화합과 단결, 그리고 강인한 체력까지 모두 갖춘 부대원들이 모여서 군화만사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702 특공연대 파이팅! 평시에는 군단의 즉흥전력으로 각종 탐색 경멸 작전을 수행하며, 전시에는 적지중심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수집 및 화력 유도 등 군단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대테러 특수임무까지 부여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702 특공연대의 자랑 중에 하나,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최강 전력, 저격반이 있는데요. 저격수는 긴 사정거리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때로는 일당백의 전투력으로 아군을 엄호하거나 적을 경멸시키는 등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저격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격반의 사격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사수 사격 준비. 최초 한 발. 저격 소총은 총열의 온도에 따라서 정확도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0점 사격과 동시에 총을 길들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본격적인 사격을 실시합니다. 타깃의 중심부에 근접하긴 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인데요. 콜더보어가 좌측 상단에 맞았고, 네.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게 맞는 거야. 네. 상으로 2개. 네, 상으로 둘. 자, 그대로. 크리크 수정 후 단번에 타깃의 중심부를 꿰뚫은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사격술의 달인 문지연 중사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이 2정이 있고, 이제 이 한 정은 제가 0점을 잡고, 이 한 정은 이제 사수가 이제 0점을 잡습니다. 저격반은 저격반장을 필두로 저격 조장과 1, 2 총 사수, 1총 부사수까지 총 5명. K14 저격수총이고 유효 사거리는 800m, 배율은 12배율까지 가능합니다. 이 지금 달려있는 게 주간 조준경, 그리고 야간 조준경은 이제 야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4배율까지 되는 조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K14 저격 소총 총구 부분에 무언가가 설치돼 있는데요. 탄속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총알이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탄속 측정기는 총구에서 나가는 탄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온도, 기압, 바람에 따라 변하는 탄의 속도를 체크합니다. 32도에 2540.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감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거리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뜨겁고 습한 날씨에도 이들이 빼놓지 않는 이것. 바로 위장복입니다. 주변 자연물을 가지고 만든 위장복은 임무 수행 시 은 엄폐가 필수인 저격수에겐 총만큼 꼭 필요한 장비인데요. 길리슈트 추세가 이제 포복이나 전투 기술 이런 거 위장술을
응용하다 보면 앞면부는 거의 제거하는 게 추세인데 개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길리슈트를 좀 입고 있습니다. 실제 작전이나 이제 실제 만약에 전시가 되더라도 만약에 여름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위장을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실전과 같이 하기 위해서 길리슈트를 매번 착용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를 덮지 않고 필요한 것만 위장해서 기동성을 높이는 게 핵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00m는 여기 보이는 이 원형 한 번씩 봐. 400m는 이 지금 보이는 11시 방향에 있는 데죠. 살짝 가려져 있지? 오, 저거 어려운데? 저거 할 겁니까? 그 반장님 지금 타겟이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쏘실 거예요? 300이라는 표적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선상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가 저쪽, 그 다음에 우측에 1시 방향 쪽으로 보면은 검은색 이형 타겟 2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한 11시 방향이 살짝 위에 언덕에 보면은 파란색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 표적.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저기 삼각형으로 또 이제 법사변으로 되어 있는 곳 앞에 있는 파란색 표적입니다. 사거리별로 한 개의 타깃이 아닌 사람 모양의 E형 타깃과 파란색의 움직이는 스윙 타깃이 섞여 있는 상태. 자, 현재 시간 14시 33분. 온도 30.5도, 습도 63. 500m 사격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적. 자, 이총사수 크리크 1.4. 자, 1총사수 1.5. 자, 1총사수 준비된 보고. 사격. 엎드려싸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고 사격한 결과 명중입니다. 자, 이총사수 준비되면 보고. 이총사수 준비 끝. 사격. 샷. 자, 다음 타겟 준비. 자, 1종 사수는 표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해서 알려줘. 실시간으로 변하는 산악지형의 기상을 계속 체크하는 달인. 자, 2총 사수는 4.7. 표적 보여? 이번에는 650m 타깃을 조준. 1총 사수 대기, 2총 사수 사격. 사격. 호흡을 가다듬는 이 시간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샷. 재사격. 자로 하나 더 주고 재사격. 레이저 포인트 위치를 볼 때 타깃이 탄착권 내에 들어온 듯합니다. 자, 마지막 800m. K14 저격소총의 최대 사거리인 800m의 도전. 자, 이제 800m 기본만 넣고 5주준 사격할 거야, 맞히는 거. 수정해서 제압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자원은 0으로 하겠습니다. 자우 3. 이번에는 조준 사격이 아니라 5조준 사격을 준비하는데요. 원거리 사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800m 부근에서 구름이 몇 메트 퍼 세크 정도 부는지 판단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탄이 이제 가는 방향을 보고 만약에 명중이 안 됐을 시에는 빠르게 관측수랑 소통을 해서 수정탄 사격을 빠르게 재판단해서 사격하는 것까지 이렇게 5조준 사격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격 준비. 자, 2총 사수 준비. 사격. 사격. 예측하기 어려운 산악지형의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5조준 사격을 실시. 자, 7시 방향. 사격. 이번에는 타깃의 조준점을 바꾸어 사격하는데요. 자, 11시 방향 사격. 샷.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듯합니다. 자, 바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부네. 한 3m 되는 것 같은데? 자, 범수 자로 3개 더 줘. 800m 타깃을 두고 고전이 이어지는데요. 사격. 샷. 자, 자로 둘. 하지만 저격수라면 기상을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샷. 재사격. 샷. 재사격. 샷. 탄 3발 있습니다. 자, 탄 3발로 표적 제압하자. 네. 자, 4.1번 장전.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단번에 임무를 완료해야 하는 저격수. 자, 9시 방향 표적 2개.
샷. 자, 재사격. 샷. 샷 끝.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은 임무인 만큼 사격술 연마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가 보면은 지금 허리가 지금 굽힌 상태로 사격을 하기 때문에 네가 자세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높여주고 다리를 높여서 네가 편한 자세가 될 때까지 올려줘야 돼. 이게 보면은 여기 팔꿈치랑 지금 무릎이랑 여기 많이 떨어져 있잖아. 여기 최대한 견착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불편하면 이 사이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껴가지고 맞춰주고. 올해 군생활 11년 차인 문지연 중사, 저격반에 배치된 건 4년 전인데요. 15사단 수색대대와 JSA를 거쳐 새로운 임무에 대한 갈망으로 702 특공연대로 전입, 저격반의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6번 선발 대회에서 최정예 선배에서 3등을 했고 이제 연대 대표까지는 달성한 상태고 곧 있으면 이제 군단 선발전을 통해서 군단 대표가 돼서 올해도 다시 한번 최정예 선배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곧 있을 6번 사격대회 군단 대표 선발전에 출전 예정인 저격반. 그래서 달인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봤는데요. 저격술의 관건은 바로 안정된 호흡. 약 700m를 전력 질주한 뒤 저격용 소총을 가지고 제작진이 설치한 타깃을 맞추는 방식. 지금 바로 달인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500 표적 확인. 500 표적 확인. 잠시 대기. 300 이상 표적 발견. 자, 300 이상 표적 발견. 일반적인 타깃보다 훨씬 작은 과일을 300m 거리에 설치했는데요. 야, 저게 보이기나 할까요? 평상시에 놓여져 있던 게 아니어서 네, 그 저희가 그 토마토를 갖다 놨거든요. 네. 사격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K14 저격소총 정확도가 1모아 이내인데 저희 300선상에서는 9cm 이내에 네. 그 탄착군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확도 자체가. 토마토가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쉽지 않겠지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298m. 아직 호흡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 준비를 하는 달인. 준비 완료. 300m 거리에서 사격 시 9cm 정도의 탄착군이 나오도록 훈련된 달인. 우려와 달리 명중. 좌하단에 있는 토마토. 좌하단에 있는 토마토. 격발이 이루어지고 토마토 바로 옆에 작은 탁구공이 탄알을 맞고 떨어집니다. 더 생생하게 달인의 사격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표적이 작으면 좌탄으로 빠졌는지 우탄으로 빠졌는지 이제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격장을 보시면 이제 풀스프에 우거져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사격이었는데 그래도 300m까지 달려갔다 왔으니 심박수가 또 올라갔기 때문에 호흡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서 싸 호구새들 사격으로 했음에도 그 흔들림을 잡고 정확도 이내에 그 사격을 했다는 게 명중률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달인이 사격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폐활량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호흡이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격동 사격 같은 경우에 많은 제한사항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초탄에 제압하지 못하더라도 체력이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발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체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두 번째 발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처음 저격반에 들어와 조격조장으로 첫 임무를 수행했던 달인.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팀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무기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전설삼각대하고 K14하고 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탄알집을 이쪽에다가 얹어가지고 팔과 손이 총이랑 일치가 된 상태에서 사격을 해. 한 번씩 자세 한번 취해보자. 자신에게 최적화된 사격 자세를 찾기 위해 평소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저격반. 이 장비들은 익숙하게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회의도 하고 좀 연구도 하고 하시나요? 예, 사격 이후에 이제 사후 검토를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늘 왜 이렇게 잘못 맞았는지 또는 잘 됐을 때 이 온도랑 주변 기상 그리고 원인 같은 거를 확인하고자 매번 토의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저격수는 한 개 중대의 전투력을 겸비한다고 하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무기 도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인 거예요? 예, 대사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나온 장비들이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 대물 저격총 M107A1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K14도 있지만 이 M107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목적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저격반의 새로운 무기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 M107A1을 달인이 직접 소개합니다. 자, 702 특공 1대대 저격반장 중사 문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물 저격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107A1이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번 새로 보급 나온 대물 저격총입니다. 자, 먼저 배율은 K14는 12배율이지만 이 대물 같은 경우는 자, 최소 5배율에서 25배율까지 있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 K14랑 좀 다른 점이 이 K14 같은 경우에는 주간 조준경과 야간 조준경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모듈이라는 장비를 착용해가지고 야간에도 똑같은 25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물 저격총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도주하는 적이나 방벽 뒤에 숨어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총이기 때문에 이 앞에 보이시는 이 탄알집을 보시게 되면은 이 K14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더 커 보이는데 12.7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59견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동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자, 지금 앞쪽에 보이는 이 노즐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이 반동을 잡아주기 때문에 원활한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노즐 브레이크의 단점으로서는 이 가스를 상하 좌우로 분출해주기 때문에 이 K14에 비해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볼트 액션 방식이 아닌 반저격총으로 해가지고 한번 장전을 하면은 탄환이 다 소비될 때까지 자동으로 재장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 양각대를 이용해서 높이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방법으로 사격을 하면 되겠고 이렇게 장비가 업그레이드 된 만큼 저희도 이 대테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더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02 특공연대 1대대 저격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체력 단련 시간. 저격반은 이렇게 뛴걸음이 아닌 마라톤으로 체력을 단련한다는데요. 부대 인근의 코스를 정하고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다! 화이팅! 곧 열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저격반. 지금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차후에 있을 DMZ 마라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장거리 훈련은 그 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뛰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라톤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중간중간 시간 날 때 저희끼리 이제 단결 행사로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킬로 뛰세요? 저희 보통 10km에서 20km 하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은 달인이 호흡 관리를 위해 시작한 취미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달리다 보니 달인은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팀원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시해가지고 DMZ 마라톤 작년 거에 참여해서 같이 하프 완주하고 이제 춘천에 있는 평화 마라톤이나 이제 다양한 마라톤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한 번씩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문제 없는 이상 다 같이 모여서 단결 행사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좀 당연시 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기량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평준화된 상태. 평일에는 웬만하면 10km는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격반 인원들끼리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러닝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수상 경력이 쌓이자 내친 김에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한 저격반. 6번에서 주최하는 2023 헬스 뿜뿜 대회에 과감히 출전. 첫 도전만에 특수 분야에서 우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저격반장의 취미가 불러온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덤으로 팀의 사기까지 오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전투 체력 영상을 촬영했던 장소로 여기서 전장순환이나 240m 왕복 달리기 뭐 여기서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헬스 뿜뿜은 체력 왕으로 거듭나는 100일 동안의 과정을 영상 기록을 통해 겨루는 대회인데요. 준비하는 과정도 솔직히 재밌었지만 특전사분들도 많고 수색 그리고 특임 막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랑 경쟁을 하는 것도 나름 재밌었었고 1등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팀워크에서 어쨌든 이제 중심에 서서
저희가 단결할 수 있는 그 주축이 되는 거는 반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과 내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보상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날 이곳은 육군 12항공단 205 항공대대인데요. 수리온 헬기의 힘찬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행 준비가 한창인 듯한 그때 이곳에 등장한 702 특공연대 저격반. 도대체 무슨 일로 이곳에 온 걸까요? 도착하자마자 사격에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사격 훈련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집에 이상 없고 산할지 하나 있고. 오늘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분기별로 지금 헬기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헬기 사격은 이제 국지 도발 상황에서 옛날 같은 시기면은 저희가 지상에서 적이 나올 거를 대기해서 뭐 사격을 하는 방법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공중에서도 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찾게 되었을 때 뭐 지상의 아군들이 사격할 수 없는 위치를 저희가 제공해서 사격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에서 무엇보다 항공작전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는 만큼 저격반의 임무도 그에 맞게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상 수색팀과 연합해 국지도발 상황 발생 시 공중에서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경멸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헬기에서도 정밀 사격이 가능할까요? 저격반은 헬기에 탑승하게 되면 지상팀과의 연락을 통해 적의 위치를 찾게 되고요. 적군이 헬기를 보고 깊숙이 숨기 전 예상 퇴각로를 철저히 관측합니다. 실제로는 사격장에 설치된 타깃을 명중시키면 훈련은 끝인데요. 이제 저격 소총의 사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헬기가 천천히 저고도 비행을 시도합니다. 탐색 경멸이라는 게 결국엔 저희는 공중 경멸, 밑에는 지상 경멸팀이 있기 때문에 지상 경멸과 공중 경멸이 어느 정도 협조가 되고 소통이 돼야지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때는 출입문 앞에 설치한 이 거치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안전벨트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총기가 반동을 너무 꽉 잡게 되면은 헬기에서는 헬기의 진동을 그대로 총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이 있는 재질로 해가지고 헬기 사격에 거치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 내 타깃이 들어오자 곧바로 사격을 준비합니다. 헬기 진동으로 조준점을 잡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진동 속에서 타깃이 조준점에 들어오는 순간 사격 실시. 첫 번째 사격은 실패. 곧바로 재사격을 실시해 명중시킵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작전,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달인. 그 결과 저격반원과 달인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어제 사격도 그렇고 오늘 헬기 사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순조롭고 매끄럽게 잘 진행돼가지고 정말 좋았고 다음에도 이렇게 오늘같이 습도가 높은 날은 오늘 사격했던 거를 기억하고 그 정도 보정치를 주고 사격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돼. 다음에도 열심히 잘 해보자. 자, 702 특공 화이팅! 강하지만 유연한 달인의 마인드로 더욱 빛난 성과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부사관은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부사관입니다. 저도 꼭 그런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특공!